오늘 그러면 이유 표현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하고 목차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유 기능을 가진 연결 표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이유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서, 어서, 으니까, 느라고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재들에서 이 표현들은 꼭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책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법 항목들을 기능별로 분류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추천, 양보, 목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유, 원인 이 표현을 보시면 14개에서 20 몇 개까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별로 문법을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표현들이 이 이유 표현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들을 살펴보면은 한 10개 정도는 교재들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선 16개 한 문장씩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서, 어서, 으니까, 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던이도 많이 나오기는 해요. 모든 교재에서 던이가 없는 것은 없는데 오류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느라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느라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씩 한번 볼게요. 저희가 아까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이유를 써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훑어보신 분들은 모두 캐치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서어서를 이용해서 이유를 표현해 주셨어요. 약속이 있어서, 바빠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쓰실 때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아서어서를 가장 많이 사용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 표현은 아서, 어서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약을 먹었어요. 왜요?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럼 으니까도 볼게요.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던이를 볼게요. 배탈이 났다. 왜? 동생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더니 배탈이 났다. 음으로를 보면은요.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기 쉬우므로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좋다. 지금 제가 화면이 지금 다 보이지 않아서 잠깐만요. 화면 조정 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길래를 한번 볼게요. 길래를 보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졸길래 깨워주었어요. 느라고를 볼게요. 드라마를 보느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은이만큼 그 농구 선수는 키가 작으니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 다음 어를 보면은요. 어서에서 서를 줄이고 말한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그 영화는 인기가 많아 티켓을 예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다음부터는 연결 어미가 아니고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연결 어미라는 것은 어미가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 어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표현을 보시면은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쉽게 구분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유의 의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유 표현을 살펴보면은요. 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이죠. 이번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기 바람에
친구가 갑자기 뒤에서 어깨를 치는 바람에 물을 쏟았다. 는 통에. 남편이 서두르는 통에 지갑을 방에 두고 나왔다. 은 덕분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은 탓에. 김 선생님은 눈이 너무 높은 탓에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다. 가지고 이거 아까 박민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늦었어. 그런데 제가 이거 아까 박민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박민혜 선생님 죄송한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그냥 40대 초반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실 것 네, 같아요. 네, 40대 초반이시잖아요. 왜 여쭤봤냐면 가지고는 젊은 분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도 제 주변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40대 이상이 많더라고요. 자, 그다음 으로 아, 네. 인해서 박미애 선생님 지금 50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밑에 네. 채팅창에 시윤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네. 사용하는 표현으로도 나이를 또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카메라를 보지 못했는데도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연세가 좀 있으시겠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자, 그게 사회언어학 연구 분야가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투, 어휘, 표현을 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런 게 사회 연구에, 그 사회 언어학 연구를 앞으로 하게 되거든요, 학생들이. 그럼 이런 식으로 나이나 방언, 직업, 경제적 부상황, 그런 거에 따라서 언어의 여러 형태의 변이라고 하는데, 그 나타난 양상을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재밌었어요. 자, 으로 인해서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약이 연기되었다. 으로 말미암아, 지나친 흡연으로 말미암아 폐암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만 해도 16개인데, 어떤 문법책을 보면은 20개가 넘게 되어 있는 문법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해석, 이렇게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고해서를 뺀 이유는 어차피 고해서도 아서 어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들 해서 16개만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유를 말하는 표현들 때문에 학생들은 또 엄청나게 오류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어떤 오류들을 만들어내는지 보면 길이 막혀서 지하철을 타고 갑시다.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제가 매일 술을 마시더니 간이 나빠졌다. 길이 막히느라고 학교에 늦었다. 이건 실제로 학생들이 만들어낸 오류문들인데요. 책이 싸길래 친구가 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오류문을 체크하는 것이 5개가 있다고 했었죠. 물론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주어 제약 아니고, 선행 용언 제약 아니고, 선어말 어미 제약도 아니고, 부정형 정보도 아니고, 후행절 정보도 아닌데도 오류문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당황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주어가 같아야 하느냐, 달라야 하느냐, 또는 그냥 상관없는가, 그 다음 선행 용어는 앞에 동사가 와야 하는지, 형용사가 와야 하는지, 선어말 어미, 대표적인 것이 get, 앗어요, 겠어요 할 때 앗과 get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부정형, 안과 못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후행절, 뒤에 오는 문장이 어떤 것이 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은 중요하게 대부분의 교재들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초급에서 나오는 표현 를 보면 아서어서 으니까 기 때문에 으는 덕분에 근데 기 때문에는 2급에서 나올 때도 있고 3급 초반에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으는 덕분에는 없는 책도 있고요. 나오지 않는 책들도 있고 3급으로 가서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니, 느라고,
길래, 음으로, 는 바람에, 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중급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고급 표현을 보면은 고급이 보통 5급, 6급에 해당하겠죠. 그럴 때 은는 탓에 의리만큼. 그런데 대부분 교재들을 살펴보면 는 탓에랑 의리만큼은 안 나오는 교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1급과 2급에서 항상 등장하는 어서와 은이가를 공부할 거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내는 느라고 이렇게 세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서어서와 은이가가 있으면 제가 한 7개 교재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 그 7개 교재 모두에서 아서어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은이가가 나오더라고요. 1급에서 아서어서가 나오고 2급에서 은이가가 나오는 교재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실 때도 아서어서를 가장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결 표현이기 때문에 1급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서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5개로 나누어서 항상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어 제약이 없고요. 앞에 동사나 형용사 모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 용언 제약이 없고요. 선어말 어미, get과는 결합하지 않아요. 부정형 정보, 안, 목과 사용할 수 있어요. 제약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고요. 후행절 정보, 선생님, 그래서 주어 제약부터, 선생님, 네, 지금 음성이 끊겼는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권순지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동안에 비디오를 모두 다 꺼주세요. 네, 화면, 얼굴 안 이게 비디오가 지금 100명 넘어가는 순간에 렉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모두 권순지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비디오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어디부터 안 들렸나요, 교수님? 후행절 정보부터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후행절 정보는 청유문과 명령문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한국 분들이면은 문장 몇 개만 이야기해 보셔도 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선 주어 제약이 없다라는 것은 보시면은 길이 막혀서 학교에 늦었습니다. 주어가 달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민수는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다. 민수가 점심을 못 먹었다. 이렇게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제약이 없는 것들은 아예 이야기도 안 하겠죠. 학생들에게 주어 제약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느라고 같은 경우에는 주어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길이 막히느라고 제가 학교에 늦었습니다. 주어가 같아야 하는데 주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문장이 되고요. 길래를 보시면 민수가 열심히 공부하길래 민수가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민수가는 일부러 제가 조금 어색한데 넣어 놓은 거거든요. 주어가 같다라는 거 우선 보여드리려고 넣어드렸는데 우선 주어가 같으면은 안 되고요. 민수가 열심히 공부하길래 엄마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가는 2, 3인칭, 아까 2, 3인칭은 되지 않고 1인칭만 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안 되고 민수가 열심히 공부하길래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주어도 다른 데다가 뒷부분이 1인칭으로 맡겨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 표현 중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나거나 제약들이 많이 있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길래예요. 선행 용언 제약을 보시면 제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형용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을 먹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동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라고는 형용사와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 용언에 제약이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배가 아프느라고 학교에 못 갔다.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는바람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동사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저녁을 먹을 수 없었어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선어말 어미 제약을 보시면 객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가 있어요. 어제. 그러면 학생들이 어제 친구가 늦게 왔어서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이런 문장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급에서는 불필요하게 어떤 것을 결합하는 일들을 안 해요.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이 어서만 가르쳐주면 왔어서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데 은희과를 배우고 나면 은희과는 늦게 왔으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희과를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서를 사용할 때도 왔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럼 그때는 정확하게 ot은 어서랑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겠어서 벌써 저희가 딱 문장 한번 읽어보면 오류문인 거는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선어 말어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오류문이 됩니다. 부정형 정보를 보시면 제약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눈이 많이 안 와서 운전을 해도 되겠어요.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못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약이 없는데 이거 굳이 왜 설명하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약이 있는 연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학생들은 어차피 여기서는 오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제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언급을 안 해주셔도 돼요. 후행절 정보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서 같은 경우가 청유문, 명령문과 결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었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엽시다.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여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창문을 엽시다, 창문을 여십시오. 명령과 청유문에서는 어색한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런 오류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은희가로 바꾸면 돼서 날씨가 더우니까 창문을 엽시다. 날씨가 더우니까 창문을 여십시오.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급 학생들은 아요, 어요를 이제 갓 배우고 읍니다, 비읍니다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청유문과 명령문을 막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어서 일부러 오류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으세요가 먼저 나오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쓰세요, 책 읽으세요 이런 것들을 한참 연습하고 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이유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창문을 여세요 그러면서 더워서 창문을 여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선생님 하세요, 으세요 말할 때 어서 같이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학생들이 또 그럼 어떻게 말해요?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2급에서 배워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학생이 만약에 선행 학습이 좀 된 학생이면 따로 불러서 은희가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어서를 배운 다음에 학생이 오류를 나타냈을 때 은희가를 같이 설명하시면 수업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2급에서 배워요 이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네 이러고 넘어가요. 자, 그래서 후행절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은희가 두 번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가를 보시면은 우선 은희가가 제약만 보면 제약이 모두 없어요.
그래서 엄청 쉬운 문법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은니가를 사용했을 때 어색해 보이는 표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는 대부분의 교재들이 후행절 정보만 가지고 은니가를 설명할 때가 많아요. 우선은 저희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빛이 밝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매일 같은 음악을 들으니까 지겨워요. 이렇게 주어가 달라도 되고 같아도 되고요. 1인칭도 되고 3인칭도 되고요. 주어 제약이 없죠. 선행요원 제약을 보시면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요.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선행용언도 형용사와 동사가 모두 돼요. 막히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예요. 선어말 어미 제약을 보시면 억과 get과는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오, 여기 잘못 들어갔네요. 제약이 없습니다. 1시간 전에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좀 더 자야겠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겠으니까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판서를 하니까 자꾸 PPT 오류가 나서 지금 판서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류 수정을 지금 못하니까 제약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좀 더 자야겠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여기를 보시면 좀 더 자겠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get을 붙였을 때는 어색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에서 get과 결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교재들이 많아요.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은 아어야 get으니까는 가능하지만 바로 동사 다음에 get으니까를 붙였을 때는 어색할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좀 더 잘 거니까, 을 거니까로 사용할 때가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미래일 경우에는 을 테니까도 3급에서 배우는 이유 표현인데요. 좀 더 잘 테니까 깨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엇과 결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get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 자체가 get을 잘 사용해서 발화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ot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니가에 ot이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때부터 학생들이 써서 써서 이것까지도 오류를 내는 학생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은니가를 2급에서 배울 때는 이미 학생들이 아서어서를 제법 잘 쓰고 있어요. 이유를 배운 표현이 아서어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서어서를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은니가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써서는 안 되지만 쓰니까는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get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세요. 부정형 정보를 보시면 이것도 아서어서와 마찬가지로 제약이 없는데요. 민수를 안 만나니까 살 것 같아. 영어를 못하니까 저한테 영어로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후행절 정보를 보시면 이거 제약이 없는데 죄송해요. 제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가지가 모두 가능하죠. 아까 설명해 주셨던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이 모두 가능한데요. 그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만 있으니까 친구가 없죠?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오십시오. 이렇게 청유문, 명령문에서도 사용이 되고 당연히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우선 여기서 은니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사용했을 때 어색해 보이는 표현이나 사용할 수는 있지만 좀 우리가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고 아서어서를 사용할 때가 더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그럴 때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해도 대화가 되지만 아까 윤은경 교수님께서 한국인의 직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잖아요. 은희가를 사용하니까 뭔가 이유를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유를 말할 때는 아서어서를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모두 아서어서를 사용하고 은희가로 이유를 강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재들을 살펴보시면 은희가는 명령문, 청유문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실 때 계속 지하철을 탑시다. 왜요? 길이 막히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 과정을 거치고 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길이 막히니까 우리는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이렇게 뭐뭐 할 수 있어요 하고 평서문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안 돼요. 2급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돼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급에서는 그런 질문이 잘 안 나오지만 3급에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 오류입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거 왜 평서문인데 은희가 하고 같이 말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2급에서 가르쳐 주실 때 평서문과 의문문하고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는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데 교재들에서 청유문, 명령문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아예 평서문하고 의문문하고 사용되는 문장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되지만 아서어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아서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말씀 안 해주셔도 되지만 3급에 가셔서 읽기 텍스트를 보시면 은희가에 을 수 있다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느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주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어가 같아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고요. 동일 화제여도 괜찮다라는 제약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행 용언 제약을 보시면 동사와만 결합한다라는 제약이 있었고요. at과 at, get과는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못과도 결합을 하지 않고요. 후행절에는 청유문과 명령문과는 결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5가지가 모두 제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문을 만들겠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이걸 잘 모르시면 저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오류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럴 때 이거 선생님 왜 틀려요? 그랬을 때 이거 이상해요. 이렇게만 말하시면 초보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주어가 같아야 하는데 주어가 너는 다르다. 뭔가 이렇게 정확한 답을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어가 동일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주어가 같다는 거 아시겠죠? 그 밑에 보시면 청소하느라고 제 옷이 더러워졌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것이 동일 화제라는 뜻인데 모두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가 나잖아요. 이 경우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길이 막히느라고 제가 학교에 늦었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만드는 오류문이라고 했었죠. 우선은 길, 제가 여기서부터 안 되죠. 그래서 주어가 달라서 안 되고 이때는 아서 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일 화제 오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동일 화제 이런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동사와 결합을 한다. 이것은 이미 학생들이 앞쪽에서 동사와만 결합을 하는 어미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들을 배웠기 때문에 동사와 결합한다고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이럴 때 배가 아프느라고 학교에 못 갔다. 아프느라고가 안 되기 때문에 형용사여서 이건 비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시간의 폭이 있는 동사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이것은 되지만 제가 이거 형용사로 걸어놨나요? 여기 보시면 드라마를 보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선물을 사느라고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드라마를 보는 것과 그 시간에 원래 숙제를 해야 하는데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되어야 하는 일인데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뒤에 일을 못했죠. 그럴 때 느라고가 사용되고요. 감기에 걸리느라고 병원에 갔어요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시간대가 아니죠. 감기에 걸렸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이것은 되지만 감기에 걸리느라고 이것이 안 되는 거고요. 보시면 눈을 감다. 감다라는 거 정말 한순간이죠. 이렇게 시간의 폭이 없는 동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느라고 너를 못 봤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폭이 없는 동사들을 보시면 떨어지다, 도착하다, 부산에 도착하다 한순간이잖아요. 눈을 뜨다, 눈을 감다, 일어서다, 앉다, 일어나다, 깨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몇 시간 동안 떨어져요? 몇 시간 동안 도착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몇 시간? 시간이 안 되는데?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폭이 있는 동사만 가능하고 시간의 폭이 없는 동사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일으키는 오류 중에 하나는 학교에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늦게 일어나느라고 학교에 늦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늦게 일어나다도 순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라고와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get과는 결합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보고서를 쓰느라고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보고서를 썼느라고가 안 되고요. 곧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쁠 것 같아. 곧 결혼 준비하겠느라고 바쁠 것 같아.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get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아예 언급을 안 해주시면 학생들이 결합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합을 했을 때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부정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숙제를 안 하느라고 불안했어. 술을 못 마시느라고 사이다를 마셨어. 이런 것들 결합이 아예 안 되고요. 안, 못과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후행절에는 안과 못을 사용해서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후행절 정보를 먼저 보시면 청유문과 명령문은 당연히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평서문부터 보시면 어머니께서 자식을 키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식을 키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여기 벌써 보시면은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우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도 우리여야 되겠죠. 우리 공부하느라고 우리 텔레비전을 보지 맙시다. 그 다음 명령문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 청자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청자잖아요. 당신 공부하느라고 당신 텔레비전을 보지 마십시오. 이거 공부하느라고 텔레비전을 보지 마십시오. 공부하느라고 텔레비전을 보지 맙시다. 비문인 걸 아시겠죠? 그래서 청유문과 명령문과는 사용되지 않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책을 읽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후행절을 한번 봐주세요. 조카를 돌보느라고 힘들었어요. 오는 길에 선물을 사느라고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보시면 느라고의 대표적인 이유는 후행절이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못했어요, 안 했어요, 힘들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이렇게 안 좋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느라고를 사용하는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재밌다라는 뜻이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느라고가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모르다라는 부정적인 단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이것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느라고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유라고만 설명하면 학생들이 그냥 최근에 배운 이유 표현을 사용해서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느라고는 아까 보신 것처럼 5가지가 모두 제약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류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제약을 설명하지 않으면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 오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이미 제시를 하실 때, 문법 제시하실 때 바로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은 오류를 만들지 않기도 하지만, 오류문이 적게 나오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오류를 만들었을 때 이거 안 된다고 선생님이 말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아,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느라고 같은 경우에 우선 학습자 오류를 그럼 잠깐 보면요. 길이 막히느라고 수업에 늦었어요. 배가 아프느라고 병원에 갔어요. 다치느라고 힘들었어요. 늦게 일어나느라고 학교에 못 갔어요. 실제로 이런 오류문들을 만들어요. 이거 제가 학생들이 실제로 만든 오류문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길이 막히느라고 아까 윤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메타 용어에서 주어라는 용어는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형용사랑 동사라는 용어는 그냥 1급에서부터 정말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냥 학생들 자체도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혀요, 뭐가 막혀요, 길이 막혀요, 수업에 늦었어요, 누가 늦었어요, 내가 늦었어요. 이렇게 주어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길이, 내가 달라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느라고는 사실 3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약간 돼요. 그래서 3급부터는 학생들이 질문도 많아지고 오류문도 많아져요. 배운 문법이 많을수록 오류문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거 같은 경우에 배가 아프느라고 병원에 갔어요. 이거는 학생 자체가 선생님이 먼저 누구씨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럼 학생이 알아요. 아,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어렵지 않은데 다치느라고 힘들었어요. 다치다. 이거 한순간에 다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폭이 없다라는 것을 제시할 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때 일어나다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씨 앉아요, 일어나요, 몇 시간 동안 일어나요, 몇 시간 동안 앉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네, 시간요?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1초 아주 빨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빠를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느라고 학교에 못 갔어요. 이렇게 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때 일어난 것과 학교에 못 간 것이 동시간에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앞뒤 주어가 같아야 해요. 형용사와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시간의 폭이 있어야 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어야 해요. 3급이면 이 정도 문장들은 이해를 하는데 시간의 폭 이렇게는 설명하지 않고요. 보통 그냥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씨 일어나세요. 뭐 몇 시간 동안 일어났어요. 몇 분 동안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느라고는 너무 오류가 많고 학생들이 숙제로 이제 보통
기관들에서 배운 문장으로 세 문장 만들어 오세요. 이런 숙제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 뭐 한 20%, 30% 학생들이 오류 문장을 하나씩은 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피드백을 받으면 느라고는 어려워. 그냥 나는 느라고 말 안 하고 어서만 말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긴 글쓰기나 이런 것을 할 때 느라고를 쓰면 더 좋은 표현인데도 그냥 어서를 사용해서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느라고를 가르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참고 문헌을 우선 맞아요. 달았어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강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